발성을 하시거나 말을 할 때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고 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면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성대 결절이나 폴립, 나의 톤에 맞는 목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성치료사 안대성입니다. 우리가 좋은 톤으로 말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안 좋은 습관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내는 걸 싫어하는 거죠. 말하는 걸 싫어해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목소리가 허스키했어.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안 좋았어. 그러다 보면 진짜 나의 목소리는 잘 모르고 그렇게 안 좋은 목소리를 내 목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라고 하면 늘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목소리를 사용하면 점점 이제 안 좋은 목소리로 가게 되고, 볼륨도 너무 작게 소리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목을 쥐어 짜야지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 좋은 목소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10시간, 12시간도 이제 계속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은 1시간만 얘기해도 목이 아프다든지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근긴장성 발성장애라고 해서 점점 목을 쥐어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또 떨리고, 그러다 보면 탁한 목소리, 결과적으로는 성대 결절이나 폴립, 이런 다양한 그런 음성 질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나에 맞는 목소리 톤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목소리 찾는 방법은 편안한 호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만일에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오히려 계속 누르게 발성을 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콧소리를 내거나 지나치게 눌러서 내거나 하면 좋은 발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맨날 거울을 보고 살잖아요. 거울을 보고 살니까 내 얼굴이 어떤지 잘 아는데, 목소리는 혹시 이제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전화통화에서 예전에는 혼선이 됐을 때 내 목소리가 같이 들렸을 때 되게 어색함을 느꼈었는데, 내 목소리는 내 몸의 뼈와 공기를 동시에 통해서 듣는 것이고, 타인이 듣는 목소리는 공기로만 듣기 때문에 내 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좀 더 저음입니다. 그리고 목을 또 힘을 주고 많이 소리 나게 되면 나한테는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타인에게는 안 좋게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내 목소리 녹음해서, 아니면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표정,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얘기하려면 가장 편안한 호흡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에 먼저 힘을 준 다음에 발성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것보다는 편안한 후대의 위치와 목이 열려서 가볍게 발성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안면 진동을 많이 더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발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 안 좋은 발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를 악물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턱 내리기, 이렇게 턱을 내리면서 말씀하시면 공명이 커지고 더 나한테 좋은 발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팟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힘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살짝 힘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풀면서 하면서 발성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발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면 진동과 함께 이런 연습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리를 낼 때 후두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꿀꺽 하면 이제 올라가면서 성도를 닫고 이제 식도를 열어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자꾸 후두를 올려서 말씀하시면 이런 목소리가 나고요. 후두를 내리면 이렇게 공간을 크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할 때 거울을 보고 내 후두의 위치가 딸려 올라가는지 쪼이고 있는지, 아니면 입 끝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발성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두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거나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잡은 상태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발성 훈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배에다가는 공기를 많이 저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입 밖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입 밖으로 뱉는 연습부터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하하하하, 히히히히 이렇게 웃음소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애취할 때 사실은 그 기류가 제가 알기로 아마 초당 한 300~400m로 빨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나가는 호흡 훈련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오페라에서 보면 우리가 레치타티보라고 해서 노래 말고 앞에 이렇게 성악가들이 말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연습들이 사실은 발성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식 호흡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좀 더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톤에 맞는 목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자세에서 안정된 위치에서 발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뒤쪽에서 이렇게 눌린 소리가 나거나 누른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톤이라면 나의 얼굴에서 진동하는 그런 톤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살짝 혀를 물고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성을, 소울음 소리 들으면 조금 생각이 드시죠? 자연스러운 울림을 통한 목소리를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성법을 열심히 했는데도 말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말투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성이 좋아도 거친 음성을 갖고 있었는데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의 탁함을 또 못 느끼시는데, 오히려 목소리는 되게 맑고 좋은 음질을 갖고 있는데 또 그냥 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발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말투를 고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하듯 말하기예요. 노래하듯 말하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어투를 제외하고 성대 진동과 그냥 발음만 연결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이제 편안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가수들은 노래하듯 말하기가 아니라 말하듯 또 노래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듯 말하기와 말하듯 노래하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화를 받는 상대가 아직 누워서 받고 있구나, 아니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받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우리는 전화기를 통해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원하셔가지고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런 상태에서 누르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턱을 이렇게 들면서 근데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위치에서 발성하는 것을 저희들은 잡아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앉았을 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를 할 경우에는 호흡 근육에 오히려 또 긴장을 줘서 또 안 좋은 게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더 확장시키면 입안의 포지션도 자세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국에도 올바른 위치, 혀도 올바른 위치, 입안도 적당한 그런 포지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발성에서 좋은 자세는 가슴이 이렇게 잘 펴진 상태에서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초점이 잘 앞쪽에 모이는 상태. 안녕하세요. 우리가 초점을 이쪽에다 둘 수도 있고 뒤쪽에다 둘 수도 있고 여러 단계에서 이제 목소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자세를 취하고, 발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딴 쪽을 보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땅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벌써 자세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좋은 자세만 해도 호흡량이 달라지고 그것이 좋은 발성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앉아서 말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좌골로 앉는 것이 좋아요. 좌골이라고 하면 엉덩이 뼈 있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깔고 앉고서 이렇게 하면 엉덩이 뼈가 느껴지는데, 그 엉덩이 뼈가 의자에서 이렇게 추로 돼서 다리를 움직였을 때도 중심이 잘 맞고 힘이 빠진 상태. 안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게 되거든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이미 벌써 복부에 힘을 과하게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편안한 발성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목을 조이고 발성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훈련하는 방법이 이제 후두 마사지가 있겠습니다. 후두 마사지는 왜 중요하냐면, 이 후두는 내려주는 근육과 올려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주는 근육과 이제 올라갈 때는 꿀꺽 삼키면서 식도로 넘어가는, 음식물이 넘어갈 땐 올라가고 말을 할 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근육들을 편안하게 풀어줘야 발성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죠. 흉골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근육에 힘을 빼게 되는 것이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쭉. 이때 고개를 너무 과하게 돌릴 필요는 없고요. 이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가락으로 후두 주변 근육을 이렇게 동글동글 마사지합니다. 기침이 나올 정도로 세게 하셔는 안 되고요. 천천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내려주는, 그 다음에 손으로 턱 밑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은 이제 혀와 바로 연결돼 있고 후두랑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꾹꾹 마사지를 하시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고개를 드는 훈련을 하시면 위에 있는
있는 근육과 아래에 있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제 복식 호흡 훈련을 하면 여기 부분이 해결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리 내는 거, 후두 마사지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죠. 소심한 분들을 이제 많이 뵈면 목소리가 안 좋으신 분도 계신데 실제적으로 목소리는 좋은데 자세가 안 좋으신 분도 계셨고 또 작게 소리 내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가장 고치면 좋을 게 뭐냐면 발성을 하시거나 말을 할 때 벌써 가슴이 이렇게 쥐어 짜듯이 아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소심한 분들은 다른 것보다 자세를 좀 더 열어서 시원하게 발성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고 또 소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직업적인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업무 상황에서 나간 채로 일하시는데 내가 전화를 받으면 딴 사람이 내 목소리 듣는 게 싫어서 조용조용 얘기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질환으로 발전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는 내가 어느 정도 아낀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써야지 좋은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리감 있는 발성이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목소리, 거리감이 있는 목소리를 활용을 하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심할수록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냥 이제 시선을 떨구면서 이제 말씀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어렵게 되죠. 사실은 어떤 것을 배워도 자세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소심했던 친구가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는 것처럼 발성도 사실은 아주 소심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발성을 배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성격이 바뀌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훈련, 자기개발 도구도 목소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찾기 되게 어려워하죠. 자신의 목소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갖고 있는 목소리가 정말 소중한 목소리고 이것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을 지나치게 그냥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련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셔서 나한테 맞는 발성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